그림을 그리다가 보면은 어떤 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났는데 그 생각을 갖다 옮기는 방법은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캔버스나 제대로 된 재료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항상 재료 준비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그 시간을 놓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나는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 종이에다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 한 갤러리에서, 올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는 계획을 했을 때 제가 드로잉 전시를 하는 거를 제 쪽에서 제안을 했고, 또 갤러리에서 그거를 받아들여 줘 갖고 한 1년여 가량을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 종이를 그린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 전시에는 종이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종이의 종류도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종이를 이용한 콜라주,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종이의 콜라주도 있지만, 이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상업 광고물 같은 거를 이렇게 올인되든가, 그런 광고물에 들어간 문기나 글자 같은 거를 그냥 인쇄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콜라주를 생각을 했죠. 항상 이렇게 전시를 해보면은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작업을 갖고 어느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전시, 결과를 갖고 하는 전시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명료하게 뭐를 해야겠다 하는 목적을 갖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번 전시는 아마 그런 점에서 드로잉, 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드로잉이란 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가에게 있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한 스케치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스케치에서부터 또 그 종이 자체를 실험하는 작업에까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일상에서의 하는 그런 스케치와 함께 또 종이 자체를, 또 종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는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동시에 두세 가지를 보일 수 있는 전시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이라는 거를 갖고 대상을 생각을 한 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이를 쓰되 그 종이에다 뭐를 표현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한 두세 가지 그런 테마라고 할까요? 주제, 또는 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들 중에는 이제 특히 오랫동안 내가 도시에서의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도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또 그 도시라는 걸 배경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발전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가, 이런 점이 하나의 중요한 테마고, 또 하나는 제 일상생활, 제 개인의 일상생활, 예를 들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작업실에 있는 다리골 주변에 내가 산책을 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보았던 풍경을 그린 그런 그림들이 또 몇 점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흑인 노예였다가 그림을 그린, 나이가 한 80이 돼서야, 아마 정확히 하면 83세인가 4세 한 이런 때에 그림을 시작한 흑인 노예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의 이야기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거나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표본, 모델로서의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작가의 고향인 알래바마의 몽고메리를 찾아가면서 그렸던 그거는 스케치이자 수채화이고 종이의 그림이긴 하지만 굉장히 좁은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주제를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근래에 한국에 오기 전에 한 5개월간 미국에서 작업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뉴욕의 미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50가 정도에서 제가 한 5개월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관찰하면서 그 뉴욕의 중심 지역의 어떤 건물들 또는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공간들 주로 이제 거기는 이제 상업지구고 회사들이 많고 결국 이제 가장 도시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봤던 그림들이 더 주된 내용을 차지합니다. 물론 제 그림은 그런 공간뿐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도시 생활을 하는가 그런 대표적인 예로서 그 장소에서 그린 것들을 스케치이자 종이에 그린 그림이자 그런 주제를 잡은 것들이 아마 이번 올미 갤러리에서의 굉장히 주된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도착을 해서 2019년 10월 달에 도착을 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어떤 도시에 내가 살던 데를 떠나서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정해진 내 숙소 주변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항상 걸리는 것 같아요. 여행은 어떤 점에서 보면 또 그러한 낯선 곳에서 그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벗어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또 여행의 어떤 새로운 새로운 어떤 공간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모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 미국에 도착을 해서 저도 처음 그 공간에 아주 그 명품만이 잔뜩 있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생활을 하니까 처음에 한 달가량은 그 주변을 맴돌면서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 주변을 멍하니 보고 있고 그것들을 또 스케치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냈는데 그 바로 내가 작업실로 정해놓은 건물에서 바로 모퉁이에 체이스 맨하탄 그 은행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록펠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그 부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가가 연관되어 있는 은행이 이제 체이스 은행인데 뉴욕에 그 체이스 분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3블록 떨어진 데 바로 그 록펠러 건물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50가에서 한 48가 그 주변이 거의 록펠러가의 건물들인데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그 건물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처음으로다가. 미국에는 여러 번 이렇게 가보긴 했지만 그런 건물은 왠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뭐 그렇게 흥미를 나한테 끌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바로 그 근처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속은 어떤가 마침 그게 지하철 그 정거장하고 건물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하에 그 공간이 지하 주차 공간, 지하철 정거장이기도 하고 휴식 공간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그 휴식 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휴식 공간은 건물에서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뭐 만들어 놓은 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고 카페에 앉아 있거나
도시는 전부 이렇게 자본의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앉아서 음식물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차를 사다가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의자와 책상이 다 탁자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록펠러 건물에서 공공 서비스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간단하게 연필로다 그림 그리고 뭐 스케치하고 이러기가 좋은 우선 이렇게 편안하고 남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녁 때 산보를 하면서 그려보니까 좀 편한 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한 달여 가량을 거기를 저녁마다 산책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장소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제 판단으로는 좀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뭐 약간 거리 불황아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앉아서 쉬는 자리도 되고 이런 복합적인 건데 하여간 다른 그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의 맨하탄의 그 한가운데 그런 공간이 일반에게 쓰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거기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니까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카드놀이도 많이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냥 졸기도 하고 그래 그런 하여간 일종의 도시에서 굉장히 상업적인 지역인데 대중에게 또는 공공인들에게 이렇게 오픈된 묘한 물론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게 아마 록펠러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는 것들이 바로 그 이제 거기서 휴식하는 사람들을 그린 그 맨하탄 지역의 그림들인데 저는 그 휴식이 한 달을 드나들면서 거기서 쉬고 앉아서 쉬는 사람들의 그 휴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니까 밤 11시쯤이면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밤을 샐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정 지어진 공간이죠. 낮 시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난방도 잘 돼 있고 뭐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 이런 특수한 그런 서비스 공간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쉬는 것들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모든 도시가 이렇게 쪼개져서 지금 아주 밀도 있게 그 나누어진 이 공간들이 모든 것이 다 렌트비와 뭐 그 경제적인 활동과 이런 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데서 그 공간만은 자유해방구역 같은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도시에서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 상당히 흥미를 끌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려나갔던 것이죠. 이번 전시에서 아마 가장 중심적인 그림들이 그걸 이제 나중에 종이에다 그리고 바로 이 얘기가 내가 처음에 그 얘기한 것 같이 그냥 가볍게 어떤 도구를 스케치북 하나 갖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앉아서 그것을 그려볼 수 있는 쉽고 편안한 도구와 그 공간이 주는 그 공간도 나한테도 그 서비스가 제공된 거니까요. 이런 만남,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전시에 아마 그런 작품들이 작은 수채화로다 나중에 이제 작업실에 와서 다시 고쳐 수채화로다가 완성을 했는데 이번 전시의 주된 내용은 그런 작품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미술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옛날에 원시시대 때는 아마 그냥 뭐 진흙 같은 걸 갖고
그 벽에다 그리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진흙이 색깔이 약간 갈색, 짙은 갈색 같은 게 있고, 인간이 거의 동물의 상황 같은 원인류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표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아마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벽화를 그리고 석회 가루를 발라서 하얀 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리기도 하고, 또는 벽을 이렇게 쇠나 뭐 돌 같은 걸로다가 긁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도. 이게 이제 그 미술의 역사라고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유럽에서는 유화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그 또 동양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묵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아주 전형적인 그 예술의 장르가 됐습니다. 그림의 장르가 된 거죠. 그러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 그렇게 개발돼서 그런 재료를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그거로다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감동받았던 자연의 또는 인간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만들었던 이런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재료의 발달과 지식의 축적이라는 것, 또는 예술이 관찰한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금 그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재료들은 작가가 직접 자연에 채취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의 어떤 생산자 또는 그것을 배포하는 미술 재료상, 화방 이런 걸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을 거쳐서 작가가 이제 편하게 쓰게 돼 있죠. 이런 물감통이나 이런 튜브나 이런 거를 만든 역사는 이제 한 100년 정도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것이 이제 대량으로 다 공급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작가들은 직접 자기의 그룹 또는 제자 공방의 그 후계자들과 함께 만들어서 썼었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이제 굉장히 편해서 이제 그 화폐 단위로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과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 또는 그것을 그리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를 더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활발하게 쓰기 시작한 건 한 5, 600년, 그전에는 만들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으로 다 아주 귀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런 캔버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더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금방 어떻게 옮기는가, 이 문제는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봤는데 그 본 것을 다 표현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종이라는 재질은 그 재료를 받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기에는 좀 불완전한 면이 있거든요. 내구성이라든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재료, 좋은 거를 선택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걸 빨리 그리죠. 지금 제가 이번 전시에서 하는 그림들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스케치북에다가 연필을 갖고 현장에서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린다는 걸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면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가장 간단한 도구여야 된다 하는 거죠. 언제든지 쉽게 고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도 물감 색별로 다 꺼내놓고 그런 자리, 그런 공공의 장소에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빨리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필 스케치나 간단한 펜 도구를 갖고 하는데 그거는 우선 색의 한계가 있고 또 자기가 그것을 오랫동안 봤다 하더라도 그 흑백만 갖고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실에 와서 내가 봤던 기억 중에는 어떤 거는 색깔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어떤 거는 분명히 그려야 됨에도 그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억만 갖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업실에.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서 그 자리에서 더 오래 했으면 더 좋았을 상태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작업실에 와서 제가 어떤 작품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작품들은 그 기억들을 되도록 해서 작업실에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색채를 더 보충하거나 또 완전한 재료로 조금 더 예를 들면 연필로다 그래놓고 수채화로다가 그것을 갖다 완성을 더 해나 시간을 걸려서 완성을 한다거나 해서 그림을 자기가 바라는 데까지 더 가깝게 가는 거죠.